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미 의회 도서관 3개 건물 중에 하나인 제임스 매디슨 메모리얼 빌딩 앞입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의 4대 대통령으로서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데요. 현존하는 미 의회 도서관 건립에 초석을 놓은 인물로 도서관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초의 의회 도서관은 영국과의 1812년 전쟁에서 불에 타 소실됐는데요. 매디슨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의 소장 도서 6,400여 권을 24,000달러에 사들이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새 의회 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서재 공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의회 도서관은 1897년 11월 1일 완공됐는데요. 지금은 규모가 더 늘어나 20개가 넘는 열람실과 1,370km 길이의 책꽂이, 전 세계 470개 이상의 언어로 된 3,800만 점의 책과 인쇄물, 또 800만 장의 악보, 지도, 사진, 영화 필름, CD, DVD를 비롯한 1억 7천만 점 이상의 자료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1870년 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미국의 저작권 신청자는 저작물 2권을 의무적으로 의회 도서관으로 보내게 돼 있는데요. 매일 15,000점의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는 미 의회 도서관은 현재 코로나 방역 조치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지만 온라인 검색은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타이완 부근 해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23일 미국 항공모함 루즈벨트호는 남중국해로 진입하며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는데요. 같은 날 중국은 남중국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출격시키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군은 이에 맞서 경고방송과 미사일 배치 등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미중 양국 정부는 각각 서로에게 긴장 악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나아가 27일부터 30일까지 남중국해에서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각국의 이동 제한 및 봉쇄 조치가 강화돼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26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했는데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의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선 봉쇄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 도입 후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과 약탈로 번져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농업개혁법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경찰과 충돌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26일 수도 뉴델리에서 수만 명의 인도 농민들은 국경일인 리퍼블릭 데이를 맞아 트랙터를 동원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농업개혁법에 항의하며 지난 11월부터 석 달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 과정에서 농민 한 명이 트랙터 전복 사고로 숨지고 경찰관을 포함한 여러 부상자가 속출했는데요.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놀란 인도 정부는 법 시행을 미루겠다고 밝혔으나 농민들은 개혁법의 완전한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셀로 헤벨르 드소자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중도 우파 성향의 드소자 대통령은 지난 24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61%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사태로 포르투갈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치러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부가 대선 당일만 외출을 허용해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드소자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싸움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번째 임기는 3월 9일에 시작됩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가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발니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반푸틴 시위로 이어져 3,000명 이상 체포됐고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야권 탄압이 비인도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나날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Все люди имеют право выражать свою точку зрения
в тех рамках,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законом. Все, что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закона, не просто контрпродуктивно, а опасно. 지난 23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극동의 하바롭스크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동토의 땅 시베리아의 야쿠츠크에서는 영하 50도의 강추위에도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나발니의 석방과 함께 20년 넘게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퇴진도 함께 주장했죠. Даже скорее не за Навального, за себя, за свое будущее, за свободное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где народ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 ее будущее. Простите, не банда каких-то воров и убийц. 러시아 진보당을 이끌었던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갑자기 독극물 중독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독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18일 만에 깨어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검사 결과 몸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생화학 무기 노비촉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책임을 부인할 뿐 아니라 지난 17일 5개월 만에 귀국한 나발니를 가석방 조건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러시아 시민들이 분노하고 크렘린 지도부의 부정부패 의혹까지 겹쳐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겁니다. Разворовали всю Россию. Что может устроить? Разворовали. Нефть, газ. Это чье? Почему у одних только в руках все скопилось? 그동안 나발니와 야권의 세력을 평가절하하며 무시하는 전략을 써왔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엔 적극적으로 나발니 측이 제기한 부정부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더 나아가 이번 시위를 미국 정부와 미국 IT 기업들의 음모라고 비난했습니다. Мы расцениваем эти действия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ы как груб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нашей страны.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интернет-гиганты,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ют платформы для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которые принадлежат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е. 한편 미 국무부는 나발니의 석방은 물론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했고 유럽연합도 당장 나발니와 그의 동료들을 석방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벨라루스의 대규모 시위와 나발니 독살 시도 실패로 인해 푸틴 정부의 불안감이 커졌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And in a certain way, the reason why they're so scared of Navalny right now is because they're looking at Belarus and saying, we don't want the same thing to happen here. And Navalny is the natural leader of an uprising, and they're terrified. 러시아에서는 오는 30일 또 한 번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러시아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Veteran Compost is Justin. Hey, how you doing, sir? The way our program works is we drop off clean bins and takeaway bins that have food scraps in them, and then we dump them and wash them. I started really small, literally a shovel and a trailer that I bought used for a couple $100 on the back of my SUV I towed around, and that's how we started out picking up material. I got into this because I was unemployed, and the goal of the business is whenever we can to hire veterans and family members of veterans. And for a lot of our guys that come into this, you know, they may have been in situations that weren't great, and this is kind of a good way to escape all that by working here. So, yeah, pretty literal name. My name is Russ Nichols. I was in the United States Army for 3 years, and I've been a driver ever since I was hired in October. So what drew me to the business was it's a veteran-run and operated business. So these are all the full coffee bins that we'll exchange one for one with. I took 2 out, I'll grab 2 more and put 2 empty ones, put them in here and grab this last. And came here, we do a tryout process where you work for 4 hours and see if it's something that you like. Once all that stuff's done breaking down after 30 days, it goes through the screener, and that separates the larger material from the finer material. All the nice fine compost goes out the back, and it'll be stockpiled for sale. All the larger material lands down close to where we are, those large, chunky, woody pieces, and those are actually added back to the compost process, and we'll continue to break those down until they're nice, fine particles. That's the finished product. So a couple thousand yards of compost, and every day we're trying to sell it, and every day we're trying to make more of it. So you kind of see this is stuff we screened yesterday, so you can see how much finer it is. Obviously it doesn't look or
anything like the large wood chips or the food scraps we started like. The idea of recycling just makes a lot of sense to me. And so in this case, all the material in this facility would have gone to a landfill or been burned. And so we're saving all that material and we're composting it, we're recycling it. And then the finished product behind us, that's going to grow new food, and that's going to rebuild soil, it's going to erosion control projects. So we're helping to fix the issues in this country with soil depletion. I mean, the amount of topsoil that's been lost in the last 100 years in our country, no one's really worried about it, but one year we're all gonna go to farm and no plants are gonna grow, and then everyone's suddenly gonna worry about the loss of topsoil. So that's what we're doing, is we're supplying great soil so people can get ahead of that and grow good stuff.